안녕하세요, 신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엘파소는 날씨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영장에 왔는데요. 수영도 하다가 누워도 있다가 또 이렇게 일광욕하고 또 이렇게 영상도 찍고,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정리 혹은 정지하고 오면 좋은 것들 8가지를 같이 좀 꼽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것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참고를 하시고 본인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이민 전까지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민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바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잘 안 적어두면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체크리스트를 적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8가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핸드폰 요금제예요. 일단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은 한국에선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그냥 정지하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은행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금융인증서 이런 거 인증이 필요할 때 정지가 되어 있으면은 문자를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통신사별로 최소 요금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최저 요금제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SKT를 이용했었는데 SKT는 표준 요금제 12,100원짜리 월 12,100원짜리 표준 요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변경을 하고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급할 때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문자를 발신 혹은 수신 할 수 있으니까 문제없이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알아보다 보니까 4G 기계만 이 표준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G 기계로는 훨씬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안내를 주신 게 5G 기계를 쓰시다가 해외 나가기 전에 4G 기계에 유심을 꽂고 표준 요금제로 요금제를 바꾼 다음에 다시 유심을 원 기기로 변경을 하면은 표준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대신에 4G 기계를 미리 갖고 계셔야 한다는 점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해지하는 거예요. 일단 미국에 나오면은 초반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속 여기서 살 거라면은 미국으로 새로 발급을 받아야겠죠. 미국에서도 쓸 수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한두 개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리하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회비가 비싼 것들, 근데 더 이상 혜택은 보기 힘든 그런 신용카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해지를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은 어플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어플로 미국에 와서도 해지를 하실 수 있는데 카드 사면 카드사별로, 은행이면 은행별로 마지막 카드는 꼭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지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하셔서 미리 해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구독 서비스인데요. 요즘 넷플릭스라든가 애플뮤직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미리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넷플릭스를 한국 요금제로 납부를 하면은 사실 조금 이득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는 그대로 한국 계정을 살려서 쓰고 있는데 이 외에 뭐 애플 뮤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계정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애플 뮤직은 연동이 안 되거든요. 구독 취소하시고 오셔서 새로 다시 구독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집 인터넷이라든가 케이블 TV 이용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도 다 취소를 해주시면 좋겠죠? 저는 정수기를 렌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수기도 계약 해지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이런 렌탈 서비스들이 보통 계약 기간 내라면은 사실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의무 사용 기간을 채우더라도 철거할 때 철거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철거비도 생각보다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이민 준비하는데 안 그래도 돈 들어가는 데 많은데 야금야금 빠져나가면 아깝잖아요. 해지 사유가 이민인 경우에 철거비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계약 해지하실 때 꼭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철거비 면제가 되는지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에서 대신에 비자 사본이라든가 뭐 비행기표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도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네 번째, 바로 자동이체입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들, 관리비라든가 도시가스 등 이런 것들 저희 다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경우가 많죠. 핸드폰 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관리비랑 도시가스 이런 것들은 이사 가시기 한 달 전에 미리 해지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핸드폰 요금이라든가 보험 같은 거 자동이체를 계속 걸어놔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개의 카드 혹은 한 개의 계좌로 몰아두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보유하신 보험 약관에 따라 그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보험은 정지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면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새로 들게 되지 한국의 실손보험을 미국 병원에 적용해서 이렇게 환급을 받는다던가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납입 금액도 계속 매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신다면은 미국에 오시기 전에 미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정지를 해 두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중간중간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하는 기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 동안에 혹시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납입을 쭉 계속 유지하시고 나중에 완전히 귀국하셨을 때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유하신 보험마다 환급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저는 계속 납부하고 나중에 귀국해서 한 번에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를 정리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은행 계좌, 내가 모르는 계좌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이 되는 연도부터는 해외 계좌 잔고 총합이 10,000불 이상이면 미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보고가 제가 알기로 FBAR 해외 금융계좌 보유 보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알진 못하지만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계좌만 남겨두고 오라는 추천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분 다 정리를 했고요. 자주 쓰는 계좌 한두 개 정도만 남겨두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계좌 잔고가 영원이거나 휴면 계좌이더라도 같이 보고해야 되는 보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게 번거롭게 이것저것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싫으시다면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쫙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래 자막으로 주소를 같이 추가해 줄게요. 요게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라는 건데 나라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요걸 통해서 은행 계좌, 뭐 보유 카드, 그리고 증권 계좌 등등 다 조회가 가능하고 휴면 계좌인 경우에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서 다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은행 계좌 얘기한 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해외 체류 기간 동안에 혹시나 부동산 거래 등 뭐 이런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미리 송금 한도를 최대 한도로 높여놓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인데요. 요거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3년마다 계속 재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으로 퇴사한 다음에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퇴사 후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최대 3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속 납부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계속 납부를 신청하시고
납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납입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나는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안 낼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소득이 없는 거를 증빙을 같이 증빙자를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얘기했으니까 건강보험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건강보험은 해외 체류 신고, 뭐 재외국민 신고, 뭐 이런 신고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요 신고 방법에 따라서 이 처리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요건 좀 많이 복잡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이거는 사실 남자분들께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예비군 혹은 민방위 매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미국에 있는 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또한 훈련 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보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총 8가지를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개인별로 정지, 해제해야 되는 것들이 더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미리 리스트업 하셔서 챙겨두시면 이민 준비하시는데 놓치는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 발급받아 두면 좋은 것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수영을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 이민 준비를 기원합니다. 안녕.